1992년 러시아의 여름, 한 남자가 다급하게 앙가르스크 경찰서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여기 숲에 죽은 여자가 있어요. 바로 현장에 경찰이 출동해 사망한 시신을 딱 보니까 시신 상태가 뭔가 우발적인 살인 같아. 만약 계획적이었다면 시신을 숲에 이렇게 버려놓진 않았을 테니까. 이때까지만 해도 경찰은요, 이 사건이 연쇄살인의 시작이 될 거라는 생각은 눈꼽만큼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경찰이 그냥 이 사건에 대해 수사를 하고 있는데 며칠이 지나 강간당한 채 살해당한 여자 시신이 또 발견됩니다. 1994년 가을에는 이 도시 근처에서 두 구의 시체가 한꺼번에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옆에가 당시 피해자 사진이에요. 1992년도부터 시작된 살인이 1994년에도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이때 굉장히 많은 여자 시신이 하루 걸러 발견됐습니다. 너무 많았다 보니까 이때까지도 경찰은요, 이게 한 명의 짓이 아닌 각각 다른 살인범들의 짓일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각각 다 다른 사건. 왜냐면 너무 단기간에 많이 일어나기도 했고, 보통 연쇄살인이면 이 피해자들의 상태라든지 여러가지 특징들이 공통적이게 나타나는 부분이 있는데 이 사건들에는 전혀 비슷한 범행 흔적이 없었거든요. 정말 각각 다 다른 살인마들이 범행을 한 것 같은 공통점이 1도 없어. 90년대 후반이 돼서야 경찰은 이거 연쇄살인마 한 명이 저지르고 다니는 건가? 경찰은 바로 사건 현장 주변 그리고 피해자 주변 사람들을 대상으로 DNA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당시에 앙가르스크의 거의 모든 주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 3명의 희생자 시신에서 발견된 정액이 용의자 중 1명과 일치하네. 이때가요 2012년도였어요. 1992년부터 살인이 시작됐는데 2012년도가 돼서야 용의자가 잡힌 거예요. 그 사람은 미하일 파코프라는 옆에 남자. 이 남자는요, 전직 경찰이었습니다. 전직 경찰. 2012년도 이때는 이미 은퇴한 상태로 외제차 중고 매매 일을 하고 있었어요. 경찰은 바로 파코프를 체포하게 됩니다. 체포 과정이 어렵거나 하진 않았어요. 순순히 저항 없이 체포됐습니다. 파코프, 네가 여자들 납치하고 강간하고 죽인 거지? 다 네 놈이 한 짓이지? 네, 제가 했어요. 순순히 자백도 합니다. 파코프는 신문 중에 20건의 살인을 자백해요. 청소부, 미친 경찰, 제복 입은 미치광이라는 최악의 닉네임으로 불리고 있는 파코프. 이 악마는요, 1990년대 중반부터 경찰로 일을 했습니다. 그때 그는 너무너무 착한 사람. 인상은 어쩜 이렇게 좋은지 이때 파코프의 별명이 미소 짓는 미샤였다고 해요. 거의 미소 천사라고 불린 거예요. 보시면 정말 미소 천사 같죠? 이 파코프는 경찰 일을 참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1998년 경찰 승진까지 해요. 그런데 웬일인지 승진하고 얼마 안 돼 돌연 은퇴를 합니다. 아니, 승진하자마자 그만두니까 이때 동료들 사이에서 별의별 이야기가 나돌았다고 해요. 여튼 그렇게 경찰을 떠난 후에 파코프는 사설 보안 회사에 들어가 일을 합니다. 그리고 2011년도에 퇴직을 해요. 그 후에 파코프는 한 직업에 정착을 못하고 운전사 일도 했다가 무덤 파는 일도 했다가 나중에는 외제차 중고 매매도 합니다. 이거 하다가 잡힌 거죠. 연쇄살인범은 거의 항상 같은 행동 패턴으로 움직였습니다. 우리나라나 해외나 비슷한가 봐요. 이놈도 주로 피해자들을 이 버스 정류장에서 물색했어요. 우리나라 강우숙 마냥 버스 정류장에 여자가 혼자 서 있네? 그럼 그 앞에 차를 댑니다. 그리고 그 누구보다 착한 얼굴로 같이 술이나 한잔 할래요?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요. 꼬드깁니다. 여자가 안심하고 차에 타게끔. 그 후에 파코프는 여자에게 술을 권합니다. 이때 여자들이요,
파코프의 차를 많이 탔어요. 그렇게 많이 희생이 됐거든요. 여자들이 큰 의심 없이 파코프의 차를 탔던 이유가 있습니다. 이놈이요, 전직 경찰 일을 하면서도 죽였단 말이에요. 경찰 제복을 입은 상태에서 꼬시는 거예요. 경찰 제복을 입은 파코프를 보고 많은 여자들은 안정감을 느꼈겠죠. 경찰복을 입었네? 경찰인가 보다. 경찰이 태워준다는데 별일 있겠나? 그렇게 보통 밤에 이루어진 범행은 대개 숲에서 끝났고 그곳에서 파코프의 진짜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파코프는 경찰 일을 하면서도 살인을 저질렀어요. 낮에는 그 누구보다 정직하고 성실한 경찰, 저녁에는 피에 굶주린 악마 새끼. 철저한 이중생활이죠. 여기서 더 최악인 건 자기가 경찰 일을 하면서 사람을 죽이고 다녔잖아요. 아침에 자기가 경찰서로 출근을 했어요. 그런데 신고 전화가 걸려온 거예요. 여자 시신이 발견됐다고. 그 여자 내가 어제 저녁에 죽인 앤데. 그 사건을 자기가 조사합니다. 그 사건에 팀이 꾸려지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범인인데 자기가 그 팀의 일원이 돼서 범인을 찾기 위해 조사를 하는 거예요. 파코프와 동료들이 해당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현장으로 가요. 그래서 범인이 남긴 단서가 뭐가 있는지 찾기 시작합니다. 그럼 그때 파코프는 뭔가 자기 머리카락이 현장에 떨어져 있네? 그러면 그 단서 없애버리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런 파코프의 살인 행각이 실수로 끝난 적도 있었습니다. 한 소녀를 강간하고 죽이려고 납치했는데 도망갔어. 놓친 거예요. 그 소녀는 강간범 파코프의 얼굴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때도 경찰 제복을 입고 꼬드겼단 말이에요. 그것까지 다 기억하고 있었어요. 이 소녀는 바로 경찰서로 가서 나를 납치했던 사람 경찰이었다, 이렇게 저렇게 생겼다 다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이때 파코프 용의자로 잡히지 않아요. 수사망을 피해갑니다. 아무래도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뭔가 파코프의 이런 평소의 이미지, 파코프가 살인을 저질렀다고? 설마 잘못 봤겠지? 라는 이런 게 좀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 그러다 2012년 파코프는 DNA 검사로 인해 22건의 살인 및 2건의 살인 미수 혐의로 기소됐고 2015년 1월 법원은 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반전은 지금부터입니다. 총 24건에 대해서 무기징역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이놈이 무기징역이 나오니까 이거는 이래나 저래나 감옥에서 썩어야 되네 라고 판단을 했던 건지 갑자기 내가 22명을 죽이고 2건 살인 미수라고? 나 사실 22명 안 죽였는데? 피해자 더 있는데? 나 되게 많이 죽였는데? 이놈이 내가 죽인 여자들만 80명이 넘을 텐데? 라고 자백한 겁니다. 80명 넘게 죽였다고. 이놈은요, 1992년도부터 2011년 경찰을 그만둔 후에도 여자를 계속 죽였습니다. 무슨 여자를 사냥하듯이 습관마냥 10년 넘게 계속 죽인 거예요. 그 희생자들의 나이는 16살부터 50세 사이였습니다. 이때 이 많은 희생자들 중에 딱 3명이 살아남았는데 그 생존한 3명 중에 한 명인 스베틀라나 미샤 비치우스라는 이 옆에 여성은요, 사건 당시 17살이었고요. 고향인 앙가르스크에 있는 친구 집에서 놀다가 자기 집으로 저녁에 돌아오던 중이었습니다. 이때 이 소녀 앞에 파코프가 탄 경찰차가 쓴 거예요. 경찰차가. 날도 어두운데 어디까지 가니? 타, 경찰 아저씨가 태워줄게. 안 타겠습니까? 다른 차도 아니고 경찰차인데? 경찰이 나를 태워주겠다는데? 경찰과 함께 가는 게 안전하겠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렇게 아무 의심 없이 파코프의 경찰차를 딱 탔는데 차가 우리 집 방향으로 안 가. 이상한 산속으로 가네. 놀래서 이 소녀가 물어본 거예요. 경찰 아저씨, 우리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소녀의 기억은 끊겼습니다. 기억나는 건 이놈이 자기 머리채를 잡고
머리를 계속 나무에 갖다 내리쳤다고. 막 이렇게 옷을 다 벗기고 무자비하게 때렸다고. 그 상황에서 이 소녀가 정말 기적적으로 소나기에서 딱 빠져나온 거예요. 막 맞다가 파코프를 확 밀어가지고 거의 기다시피 해서 파코프의 차 쪽으로 간 겁니다. 그런데 차 키가 없잖아요. 뒤에서 막 뛰면서 잡겠다고 쫓아오는데 얼마나 긴박해요. 와, 이거 잡히면 끝이다. 그래서 이 소녀가 그냥 알몸이고 나발이고 그냥 막 눈에 보이는 아무 길로나 뛰어 내려간 거예요. 그렇게 막 뛰어 내려가다가 몇몇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아, 제발 도와주세요. 나쁜 놈이 절 죽이려고 해요. 도와주세요. 피 흘리면서 도와달라고 울부짖는데 이 행인들 그냥 갔습니다. 도와주지 않고 그냥 갔어요. 아, 알아서 하세요. 죄송합니다. 거부. 와, 이 순간 얼마나 좌절했을까요? 그 사이에 파코프가 차를 타고 쫓아왔네. 다시 잡힌 거예요. 파코프는 다시 무자비하게 때리기 시작했고 이 소녀 끝내 기절했습니다. 이때 파코프가 기절해 있었는데 죽은 줄 알았던 거예요. 제 생각에는 심장도 멈췄던 것 같아요. 아예 정말 이 피해자가 죽은 상태. 그래서 파코프가 시신을 그냥 버리고 간 겁니다. 그렇게 후에 시신이 발견되고 결론은 병원 영안실로 옮겨지기까지 해요. 그런데 그 영안실에서 깨어난 거예요. 제 생각에는 기절한 거를 죽었다고 오해한 것보단 진짜 충격에 심장이 잠깐 멈췄다가 다시 뛴 게 아니었을까 싶어요. 실제로 그런 사례들이 꽤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하늘이 정말 도운 거죠. 시체로 오해가 된 피해자 소녀가 영안실에서 의식을 차렸을 때 그 당시를요 실제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의식을 차렸을 때 그냥 너무 추웠어요. 추워서 아무 생각 없이 일어나서 앉았는데 발가락에 딱지가 붙어 있더라고요. 그 순간 아, 엄마. 그러고 다시 기절한 것 같아요. 정신 들어보니 병원에 입원해 있더라고요.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소녀는 한동안 자신의 이름이나 나이조차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80명 넘게 죽인 최악의 연쇄살인마. 경찰 프레임을 씌운 채 자기가 저지른 범죄를 자기가 조사하면서 단서를 지우고 철저히 이중적인 모습으로 범행을 저지른 건데 체포 후에 조사할 때 모든 살인에 대해 자백하던 이 파코프의 모습이요 너무 재밌어 보였대요. 자기가 저질렀던 살인 당시를 하나하나 설명하는데 막 웃으면서 자랑하듯이 기뻐하면서 얘기했다고 합니다. 자기가 손수 일어나서 재연까지 하고 그 죽어가던 그 피해자의 표정까지 상세하게 묘사하면서 딱 봐도 정상이 아니잖아요. 이건 영락 없는 살인을 즐긴 사이코패스 아닌가. 죽이는 게 재밌어서 죽인 거예요. 제가 이 사건을 조사하면서 우리나라 연쇄살인마 얼마 전에 다뤘던 강호순 사건이 너무너무 생각나더라고요. 정말 많이 비슷해요. 이 파코프 역시도 주변 지인들에게 너무너무 평판이 좋은 남자였습니다. 강호순도 그랬거든요. 인상 좋고 파코프나 강호순 둘 다 말빨이 그리고 굉장히 가정적인 남자로 보였다고 합니다. 실제로는 아닌데 강호순은 아들이 있었고 파코프는 딸이 있었어요. 그 누구보다 아내와 자식을 생각하는 척, 남들 앞에서는 다정한 남편인 척, 다정한 아빠인 척. 하지만 실제로 아내와의 사이 좋지 않았습니다. 강호순도 그래서 계속 이혼하죠. 정말 많이 비슷하더라고요. 강호순도 버스 정류장에서 피해자를 물색했거든요. 강호순도 좋은 차를 끌고 그 누구보다 인상 좋게 피해자들에게 말을 걸면서 차를 타게끔 유도했습니다. 그런데 이놈도 똑같은 거예요. 경찰차를 타고 제복을 입고 이빠른 말 계속 하면서 스스로 타게끔. 제가 강호순 다뤘거든요. 함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면 오른쪽 위쪽에 느낌표 눌러주시면 바로 연결됩니다. 파코프는 경찰 취조를 하면서 여성이 남자가 탈한다고 그냥 타거나
심지어 술을 마셔 취한 채로 낯선 남자의 차를 탄다면 그건 죽여달라는 거 아닙니까? 남자가 타란다고 그냥 타? 내가 누군지 알고. 그런 여자는 애초부터 모든 남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여자란 거고, 그런 여자는 세상에 있어봤자 쓰레기예요. 그런 여자들은 죽여야 된다고 라고 얘기했대요. 파코프는 83명의 여성을 자기가 죽였다며 자백했지만 결국 78건의 살인사건만 입증됐고 생존한 피해자는 3명. 그렇게 법원은 파코프에게 59건의 살인과 1건의 살인 미수 혐의로 추가형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이 선고가 별다르게 소용은 없는 것 같아요. 어차피 무기징역, 어차피 종신형. 이 파코프는 감옥에 있으면서도 당당했습니다. 54세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매일같이 운동을 하고요. 체력을 단련시켰어요. 54살 때 철봉 매달리기를 50회 이상 했대요. 자기 자신의 죄를 반성은 하고 있을까요? 정말 경찰의 탈을 쓰고 살인 행각을 벌인 건데 경찰차를 타고 경찰이 와서 차를 태워준다 하면 거의 대부분의 여성들은 타지 않을까. 와, 정말 무서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준비하면서 너무너무 강호순과 겹쳐서 자꾸 생각난 러시아의 사이코패스 연쇄살인마 파코프에 대한 사건을 가지고 왔습니다.